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새벽 3시 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의 불행한 사건이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최순실의 경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예측했다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최순실은 권력을 시스템보다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보다 시스템이 우위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관저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켰다는 사실은 권력보다 시스템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에서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은 이번 사태를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의 대선 후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로 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 결국 구속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이 된 거죠.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그 세 번째 구속이 되는 대통령이 됐고요. 여기에 그 최초로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이제 별명까지 갖지 않게 됐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안 했다. 이렇게 시정일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해왔던 이 불통의 태도가, 불복의 태도가 결국 그 자승자박의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3분경 이 서울중앙지법의 그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그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죠. 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거죠. 이번 수사의 그 핵심인 뇌물 혐의를 법원이 또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뇌물수수와 그 제3자 뇌물수수죄, 직권남용 혐의, 강요 등 13개 혐의가 이제 그 적용이 됐는데요. 오늘 그 4시 45분께 30분쯤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네, 3월 10일 헌재의 그 파면 결정 이후 21일 만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의왕 구치소에 이 수감된 지 서울구치소. 네, 의왕의 그 서울구치소죠.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시간 15분 만인 7시에는 세월호가 이제 그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서 목포 신항으로의 그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그 본인에 있어서의 진술은 이거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말이에요. 7시 반에 이재용 부회장 기록을 깼잖아요. 네. 근데 영장 발부는 상당히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실제로 이 법적인 시각으로 볼 땐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술은 최대한도로 그냥 들어주되 하지만 이거는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제 마지막 변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어제라도 모든 사실을 다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영장 실질심사 무려 그 8시간 40분이 걸렸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구속될 때 그 7시간 10분보다도 무려 1시간 30분이나 더 걸린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었는데요. 1997년 그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그 도입된 이후에 가장 오래 걸린 이런 사건이라고 하죠. 저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마 이 방송할 때까지도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눈을 떴더니 바로 이제 그 구속됐다고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8시간 만에 그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오래 걸렸지만 이미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그 발부된 바 있죠. 그래서 뇌물죄 혐의 적용 등의 그 법리 검토 등에 있어서는 이미 뭐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빨리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도 구속됐으니까 실제로 정유라의 뭐 입학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은 다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겠죠. 네. 자, 말레이시아가 결국 피살된 김정남 씨는 북한으로 보냈는데, 예? 그리고 북한 대사관에 은신해 있던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자들도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정신없이 딴 데 신경 쓰는 동안 이거 뭐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북한 측이 북한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억류하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일단 그 북한에 억류 중인 말레이시아인들의 무사 귀국이 가장 그 우선적인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그 협상이 좀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김정남 피살 사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수인격인 두 명의 그 여성 실행자만 체포가 된 채 그 진상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어제 그 저녁 자신의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그 발표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망자의 부검이 완료됐고 이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가족의 편지가 접수됨에 따라서 검시관이 그 시신 인도를 허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어떤 가족인지 궁금하네요. 그 가족인지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가족은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복형이니까. 그래도 뭐 김정은 직접 보냈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 누가 보냈는지. 이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그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김정남 시신과 그 말레이시아 그 북한 대사관의 그 은신 중인 용의자들을 그 북한에 보내되 북한도 억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 9명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정남 시신과 함께 그 북한 용의자 2명 어제 그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 그 국제공항을 떠나서 오늘 새벽 2시께 이제 그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참 이 김정남 피살 사건도 결국은 상당히 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이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또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 북한과의 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또 아직 남아 있는. 근데 그것도 지켜봐야죠. 국면인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대구, 경북, 강원 순회 경선 여기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가 1위가 됐는데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경선이 너무 뻔해가지고 관심이 안 가요. 뭐 상당히 좀 이제 그 경선이 사실 이렇게 전해드려야 된다. 아니 대구 경북 강원 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1위를 했네요. 막 아니면 뭐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네, 뭐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네, 말 그대로 그 파죽의 사연성을 거둔 뒤에 그 안철수 캠프에 이 김철근 대변인의 그 내놓은 그 논평 가운데 한 대목이었는데요. 이 뭐 분열이 통합되고 경제가 도약하고 이 차강 안보로 그 평화를 되찾을 대한민국의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염을 토했다고 하죠. 이 안철수 후보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2위로 좀 부상하는 이런 그 컨벤션 효과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그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경북 강원권역 그 순회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네, 이 72.4%의 이제 득표로 1위를 했고요. 손학규 후보 19.5%, 박주선 후보 8% 이렇게 얻었다고 하죠. 자, 또 다른 뻔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근데 참 진짜 훌륭해요. TV 토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당이 없어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경선이 그 TV 토론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11차례, 사실은 그 10차례 했는데 그 한 차례 더 하게 돼서 그 11차례를 이제 어제 하게 됐죠. 어제는 그 SBS에서 이제 그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역시 뭐 대연정과 증세, 일자리 또 패권적인 행태 등에 대한 공방이 서로 오갔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그 안희정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연정을 위해서라면 그 총리까지 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안희정 후보, 그 국가개혁 과제에 합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바람직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맞받았다고 그러고요. 안희정 후보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그 매머드 캠프를 좀 겨냥을 해서 문 후보는 그 반대 신념을 가지는 분을 그 자기 세력으로 들어오면 그 좋은 분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그 정당 간의 이견에 대한 그 대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역공세를 폈는데 문재인 후보는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안희정 후보도 그 오른쪽 확장을 그 자랑하지 않느냐. 확장은 우리가 그 선거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이다. 안희정이가 하면 확장이고 남이 하면 야합이냐. 이렇게 이제 맞받았다고 하죠. 네. 제 이재명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는 그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 문 후보의 그 공공부문 81만 개 그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17만 개는 그 공무원인데 나머지 64만 개는 뭐로 만들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고요.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이 공공의료와 그 공공보육 확대 등 이 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공세를 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 등을 놓고 이제 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게 그거인 대선 토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은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확신의 강화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확신 강화는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고서 저 사람 잘하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좀 TV 토론이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면 뭐 어떻든 유권자들 선택에는 하겠죠. 보기라도 할 텐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새벽 3시 3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이 됐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찰 수사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1, 2부에서는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율사 출신이시고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간사를 맡으셨었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7시간 반을 넘겼잖아요, 심리는. 영장실질 심사, 과정. 8시간 40분. 그죠? 네.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빨리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았고요, 영장동남 판사가. 아마 수사 기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신문을 8시간 40분을 했고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공방과 또 직접 신문을 이제 담당 영장동남 판사가 했기 때문에 쟁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아마 어쩌면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서는 혹시 일말에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신 관용을 베풀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사는 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선의의 국정수행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법적으로는 이 선의라는 단어를 믿어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단과 관련해서 774억 원이 이제 대기업들 30개
대기업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예. 그 돈이 흐름이 직접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한 것들도 역시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볼 때 그것은 법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즉 본인의 주머니와 최순실의 주머니 혹은 그 주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최순실과 정유라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은 판사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예. 박 의원님이 좀 기분 나쁜 가정일 수도 있지만. 네. 만일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예. 박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아, 네네. 예.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던 것처럼 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부인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통상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지배력, 예. 설득력이 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허. 그래서 변호인, 프로페셔널인 변호인의 의도와 계획하에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예. 첫째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잘할지 모르겠으나 여타의 변호사들은 그 정도도 안 될 거고요. 일단 대통령과 소통하는데 일단 실패했고 탄핵 재판 대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사실상 수사를 받는 대통령을 지배해야 됩니다. 변호인.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왔을 때는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참회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재판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부인할 것을 부인. 즉 삼성 뇌물수수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치밀한 접근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으면 영장전담 판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이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한번 재판에 임해보라는 여지를 남겨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조차도 소통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네네. 이제 뭐 최순실도 서울구치소에 있죠, 그죠? 이재용, 조윤선, 김기춘 모두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이 여자 구치소는 이게 좀 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제 주위에 뭐 아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은데요. 이 사건에 관계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서울구치소에 일반 사건 접견을 가면서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또 최순실도 보고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뭐 김기춘, 뭐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부지불식간에 목격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만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참 두 사람이 만나면 참 착잡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저는요. 그죠? 제가 아까 관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법이라는 게 물숫자를 씁니다. 갈 것자에다가. 법이라는 게 엄정한 동시에 관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전의 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것. 예. 저는 관용의 여지를 두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영장전담 판사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범죄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최순실, 김기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들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정과 함께 최순실의 이 정말 국정농단 사실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여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의원님은 기소가 언제쯤 되나요?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뭐 이제 한번 갱신하면 20일 정도 검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4월
중순 전에 예. 기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의를 입거나 혹은 어쨌든 뭐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승줄에 이렇게 묶이고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법정의 첫 재판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 본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내가 검찰에 기소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그런 심경 변화가 있으면 뭐 검찰에 출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판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소 시점을 4월 10일경 10일에서 한 15, 6일 정도로 잡으면요. 예.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판은 법원이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재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 9일 전에 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될 수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서 당사자인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이 출정 없는 변호인 간의 검사와 변호인 간의 어떤 쟁점 정리를 하는 그런 재판 기일을 먼저 열고 대선 이후에 본인이 출석하는 그런 공식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정상 탄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장 전담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 사실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가 지금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시스템과 권력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요. 이게 권력에 취하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요 며칠 사이에 그 절체절명한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한 20여 통, 무려 한 2시간 18분의 통화를 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한 흔적들이 나왔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을 걸고 이 수사를, 나머지 자녀 기업의 SK, 롯데, CJ,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직도 참 대명천지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죠? 이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거든요. 예. 한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됐습니다. 예. 그 법치주의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저는 그냥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구치소나 뭐 이런 데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선처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런 거죠. 대통령의 사면. 예.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데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습니다. 예. 적어도 사면이라는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로도 한참 이른 얘기고요. 제가 오늘 강조했듯이 관용의 여지를 베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대국민 철저한 반성과 참여가 저는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체 고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상당히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진 그런 날 아침입니다. 7시 43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안현에서 수암터널, 청계요금소부터 청계터널까지 모두 앞에 1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김포요금소에서 김포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계속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퇴계원에서 하남 사이와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19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3km 구간씩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 신월에서 묵동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도 신월 부근에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박 전 대통령 구속? 네, 본인이 택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되는 마당에 진심 어린 국민에 대한 좀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민들에 선출돼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들어가는 이 상황은 참 착잡한 상황이죠. 정치권 모두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과거 노동운동, 이런 시국 사건 이런 걸로, 사실 구속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서울구치소. 근데, 네. 사실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되든 간에, 예? 예. 노 대표님처럼 소위 사회적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되신 분이나, 예? 아니면 다른 파렴치한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나 좀 구속되기 전에는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제로 격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 수감되든 그것이 마음 편하고 좋을 리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네. 대통령직을 그래도 수년을 일임한 분이 구속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국민들, 그 대통령을 뽑았고 또 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비극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치소에서 독방은 분명히 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독방에 있으면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구속은 됐지만은 검찰 조사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조사를 더 받고 기소되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의 말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구치소, 서울구치소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방은 독방이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6인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대통령에 대한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또 구치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안전 문제라거나 경호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한 좀 신경 쓰여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교도소 내의 수감시설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흔히들 얘기하는 1인 독실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조금 넓은 데 들어갈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 이제 수감 시설을 갖다가
그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전두환 예. 당시처럼 예. 별도의 수감시설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노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 힘듭니다만은 예. 별도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마 다른 수감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예, 뭐 왜 바깥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안에서 수감자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뭐 독방에 넣느냐 홍금방을 독방처럼 사용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 사동을 갖다가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한 사동을 비워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 누가 있고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워서 그중에 한 독방에 이제 수감시키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교도소 당국이 조치를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동을 비는 경우도 있었군요.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야, 참 그런 경우.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구치소의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뭐 이런 공범들이 같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들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들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갖다가 받는 대상이고 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그 변호인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조율해 온 거는 이제까지 과정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이제 삼성 이외의 그 재계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거의 뭐 특검에서도 진척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또 바깥에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미 그 특검이 일반 지금 검찰 특수본으로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그 수사나 청와대 압수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주요 간부들과 이렇게 장시간 엄청난 통화를 한 기록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검찰 내부 자기 식구들을 또 이 식구들 중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특검도 아닌 일반 검찰에서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정치 공학적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지금 대선 판도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크진 않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구속됨으로써 아직 재판이라거나 기소라거나 여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탄핵 국면이 이제 획을 긋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동안에 이제 특검이나 헌법재판소 탄핵되느냐 마느냐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쏠렸던 관심들이 이제는 후보들에게 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후보들, 특히 앞서 있는 후보들은 본격적인 이제 그런 시선이 집중되는 국면, 검증이 이제 진행되는, 국민들에 의한 이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혹시 보수층들이 결집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예. 지난 시기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평소에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 별도로, 다 모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 일부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예. 보수층 중에 절반 이상이 탄핵은 불가피하고 이번 일은 엄정에 처단돼야 된다라는 그런 또 태도를 지냈기 때문에, 아하.
보수층 전반이 다 결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이 뭐 결집은 안 되겠지만 샤이 보수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혹은 지금 구속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건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결집이 그냥 여론으로서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변하는 후보를 통해서 결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보가 사실은 지금 보수층 전반을 갖다가 아우르기에는 그런 대표성이라거나 또는 좀 그런 이제 힘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그런 좀 강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수층 결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텐트가 쳐질려 하더라도 기둥이 있어야 텐트가 쳐지는데. 그렇죠. 기둥이 없이 그냥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게 화제인데요. 각종 비행을 일삼던 최태민, 박 전 대통령 유족 주변에 맴돌아서 비행 저지른 일 없도록 전방부대에 격리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의 능력으로 대통령직은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대권의 꿈을 접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를 감안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지닌 사람으로서 세 번째 구속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내란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에 8시 10분 3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